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조차 예금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는 거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또 전쟁 불안,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 등등이 겹치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부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운용 부문을 맡고 있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의 상품 개발 그리고 펀드 운용을 맡고 있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17년가량 ETF 관련된 업무만 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정말 시계 제로인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장에 상반기에 굉장히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시장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오는 게 시장이 원래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반기에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이후로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의 경기 전망을 가지고 주식 전략을 짜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경기 전망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식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배드 뉴스가 바로 굿 뉴스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경기가 실제로 좋지 않으면 연준에서 생각보다 더 과감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완화 정책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식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경기 전망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팔아야 할지 지금 더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표님 내신 책에서도 미국 주식 언제 사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바로 지금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한 40년을 그렇죠. 두고 하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1982년부터 5번의 큰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는 위기가 왔을 때 최고 꼭지에서 탄 S&P 500가 투자한 투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는 최저점에서 항상 투자했던 투자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는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투자자 세 사람의 투자 결과를 봤더니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투자자의 결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맞아요. 통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빨리 자주 사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조차도 예금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한 자산, S&P 500과 같이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비록 투자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더라도 장기로 투자하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상반기에 미국의 AI 빅테크주가 정말 랠리를 했잖아요.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투자 비중 높게 가져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은 또 약간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AI가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그런 모습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AI 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 조정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AI 빅테크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았을 때 규모가 큰 상위주들의 규모가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빅테크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그 결과 상위주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의 50년 만에 최대치로 이제 비중이 쏠려 있는데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빅테크나 이런 이제 AI주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투자자 10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러한 쏠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상장한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동일 가중. 네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작 그 기업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 규모가 크면 더 많은 비중을 담고 규모가 작으면 적은 비중을 담는 그런 시가총액 비중 방식인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ETF는 500개의 종목을 네. 대략 0.2%씩 같은 비중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상위 종목의 쏠림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 상위주들이 너무 쏠려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걸로 해야지 해서 소형주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국면에서 소형주 투자로 갔을 때 지금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더 급락이 오거나 조정이 왔을 때 소형주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 500개를 벗어나지는 말자. 그리고 우량주 500개를 유지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쏠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대안이 동일 가중 ETF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AI 빅테크들에 대한 뭐 거품론이 네. 일고 있던데 대표님은 뭐 동의하십니까? 시장 종목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올해 1년 단기 투자자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는 단기의 수익이 얼마나 날 건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볼 거고 어떤 투자자가 나는 30년 동안 투자할까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30년 동안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할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기간이 얼마나만 하나만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만 최근에 AI주 빅테크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가격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을 이제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좀 저가 매수, 추가 네, 매수의 맞습니다. 기회로 삼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좀 하반기를 이끌어갈 ETF 투자 테마는 무엇인가요?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AI 빅테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의 전반적인 하락 그리고 글로벌 주식의 전반적인 하락 빅테크주들의 하락이 도드라지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AI주들이 대세로 다시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대선이 이제 결과 나오면 뭐 대선 결과에 따른 테마나 산업이 또 다른 하반기를 이끌어갈 테마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정말 뭐 박빙이던데 네. 각각의 그 테마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프 테마주라고 하면은 미국 방산주,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어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 전기차주나 친환경 관련된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이 다시 되감는 그런 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2차 전지주나 뭐 관련 네. 친환경 주식에는 네네네.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네.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 한번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에 적립해서 투자하시던 투자자분들조차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좀 더 사야 되나?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제 시장의 하락기에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시장의 매도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지만 되게 많은 제가 주변의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매도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다시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놓치셔서 그 이후에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예. 내가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사기 또 다시 힘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네. 힘들고 그때부터는 더 엄청나게 고민을 맞아요. 이제 하게 되는 거여서 맞아요. 중간에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TF 장기 투자자라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고, 시장을 예측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가지자.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어떤 특정 자산이나 아무리 안전한 S&P 500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투자했다면 이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내가 현금 자산이나 다른 이제 안전 마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남기 대표님 모시고 변동성이 커진 증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